자, 지금 많은 언론들이 조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문재인과 관련된 수사입니다. 이건 단순히 문재인만 관련된 게 아니라 문재인 일가와 관련된 문제예요. 왜냐? 수사에 있어서 문재인만 등장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문다혜도 등장을 하고 김정수까지도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문재인만 국한이 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일가와 관련된 수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검찰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제 문재인을 넘어서 문재인의 부부 김정수까지도 정조준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중에서도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여러 차례 별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도기 때문입니다. 자택 압수수색, 사무실을 넘어서 별장도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뭔가를, 특히 집을 구매함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내 집을 먼저 마련하고 여윳돈이 생기면 별장이란 걸 구입한다라는 겁니다. 실상 우리 서민들은요, 우리 국민들은요, 개인 소유 별장을 갖지도 못해요. 꿈도 못 꿉니다. 내 집 마련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별장을 어떻게 구매합니까?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는 물음표를 던지는 겁니다. 어떤 물음표? 문다혜는 도대체 이 별장을 무슨 돈으로 샀느냐는 거예요. 왜냐? 잘 아시는 것처럼 실제 문다혜가 어떤 돈벌이를 갖고 있고 실제 어떻게 돈을 얻었는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냐? 문재인이 지금까지 철저히 숨겼잖아요. 자, 그래서 실제 제가 이 별장이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뭘 떼봤냐면요. 첫 번째, 제가 등기부 등본을 떼봤습니다. 자, 실제 등기부 등본 떼봤어요. 그리고 이 등기부 등본을 기초로 제가 뭘 떼냐면요. 실제 실거래가를 좀 떼봤습니다. 자, 보시면 실제 거래 금액이 얼마입니까? 3억 8천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3억 8천.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실제 연면적, 대지 면적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연면적은 105.16, 대지 면적은 367입니다. 이걸 평수로 계산을 해보냐면요. 연면적은 31평, 그리고 대지 면적은 111평이에요. 그러니까 111평 대지 안에다가 31평짜리 지금 31평짜리 별장을 세웠는데 그걸 얼마 주고 샀다고요? 3억 8천만 원 주고 샀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문다혜 별장과 관련된 금액과 실제 대지 연면적이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실제 원래는요. 여기를 좀 가보려고 그랬어요. 좀 가보려고 그랬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 별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실제 이 별장이 어느 곳에 지금 위치해 있는지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기도 전에 이 별장과 관련돼서 먼저 공개를 한 곳이 있습니다. 자, 거기가 어디냐? 바로 MBC입니다. 자, 제주 MBC가 보도를 했어요. 네, 실제 그리고 이 제주 MBC에서 지금 문다혜가 가지고 있는 별장의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요렇게 위측에서도 공개를 했고요. 요렇게 앞측에서도 공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별장이 되게 깨끗하죠? 보시면 위층도 깔끔하게 지금 이렇게 지붕이 색칠되어 있고 앞쪽에도 깔끔하게 이렇게 별장이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 별장이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요. 바로 여기에 위치했다라는 겁니다. 바닷가 바로 앞이에요. 그러니까 협재해수욕장 바로 앞에 위치한 게 문다혜 소유 제주도 별장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가깝죠. 그러니까 입지 조건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MBC가 공개한 그 사진 중에서 한 가지 포인트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실제 바닷가로 바로 갈 수 있는 데크와 사다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와 실제 되게 인접해 있는데 더 나아가 굳이 문 밖을 나가지 않고 별장 안에서도 바닷가로 발로 나갈 수 있는 데크와 사다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별장이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네, 해수욕장 바로 앞에 별장이 있는데 심지어 제주도 바닷가를 나감에 있어서 문 밖으로 나가지 않고 별장 안에서 데크 나와서 사다리 내려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좋은 별장입니까? 근데 요걸 문다혜가 신부라는 사람한테 3억 8천만 원 주고 샀다라는 겁니다. 무려 110평이 넘는 대지 안에 31평짜리 별장을.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요, 여러 차례 궁금했어요. 과연 문재인이 이 별장을 얼마나 오갔을지. 자, 왜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난 2019년이죠. 문재인이 휴가 취소한다고 언론 플레이 다 해놓고 주말에 비공개로 제주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어디 갔다고요? 송기인의 별장을 방문했다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누구 거? 문다혜 거. 자, 그래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문재인이 퇴임 이후에도 이 별장을 갔을까 안 갔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냐? 지난 2022년에 문재인이 퇴임한 이후에 제주도로 갔기 때문에.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와 관련돼서 실제 문다혜 주변 제주도에 계시는 주민분의 제보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누가 보도를 했느냐? 실제 MBC가 보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얘기인지를 간단하게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면요, 문재인이 이 별장을 얼마나 애용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적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민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올여름에도 이곳에 머물다 갔었고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도 여름 휴가 때 왔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보신 적 없으세요? 여름에 휴가 때 가끔 뭐 오십니다. 아, 만나보셨어요? 저는 지나쳐만 봤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어떻습니까? 실제 주민들에 의해서라도 문재인이 휴가철마다 여름 휴가 때 와서 지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심지어는 언제까지? 올해 여름도 왔다 갔다라는 거예요. 올해 여름도. 네, 그러니까 문재인이 청와대 있을 때를 넘어가지고 퇴임한 이후 올해 여름까지도 방금 보여드렸던 이 제주도 별장을 오갔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문재인이 모른다고는 못하겠죠. 모른다고. 좌파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나몰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관련돼가지고 실제 문다혜 별장과 관련돼서 문다혜 제주도 별장 관련돼가지고 검찰이 문재인한테 물어봤을 때 문재인이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 문다혜 별장인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 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왔다 갔잖아. 올해까지도 왔다 갔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 문다혜 별장과 관련돼서 문재인은 모르지 않다. 너무 잘 알고 있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요? 문다혜는 무슨 돈으로 제주도 별장도 샀냐는 거예요. 네? 서울뿐만이 아니라 사무실뿐만이 아니라 무슨 돈으로 제주도 별장도 샀냐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보도가 떠올랐습니까? 바로 이거죠. 김정숙이 친구한테 5천만 원을 주며 딸에게 붙여달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3쿠션으로 보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어제 이와 관련돼가지고 열심히 물타기 하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윤건영이에요. 자, 어제 윤건영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대리송금에 대해서 김정숙이 평산마을 둘러싼 유튜버 때문에 친구한테 부탁을 한 거다. 심지어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거 친정엄마가 딸한테 돈을 좀 융통해 준 거다. 일종의 은행 심부름이다. 라는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물타기. 자, 저런 물타기를 과연 어떤 국민들을 믿을지, 심지어 민주당 지지자들, 대깨문들조차 믿을지 저는 매우 의심스럽다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 2만 원이 아닙니다. 100만 원, 200만 원도 큰 돈이에요. 그런데 현금 5천만 원을 내 친구한테, 딸한테 전달해달라고 보따리에 싸서 전했다? 이게 앞뒤가 맞냐고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그걸 김정숙이 친구한테 다이렉트로 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청와대 직원 시켜다가 친구한테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걸 지금 윤건영이가 지금 물타기 하겠다고 열심히 실드를 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윤건영이 이런 얘기를 MBC 라디오에 나가서 얘기할 때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뭐라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이 조선일보 보도에 한 가지 빠진 사안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가? 언제가 빠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김정숙이 친구한테 5천만 원 준 건 알겠어. 그게 문다혜한테 전달된 건 알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날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어제 누가 해준 겁니까? 윤건영이가 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 어제 못 들어온 분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윤건영이가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간단하게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문제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보도에 따르면 김정숙 여사가 지인을 통해서
딸 다혜 씨에게 5천만 원을 입금을 했다. 네. 이 문제가 지금 제기가 돼서 이 성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전형적인 눈두렁식의 보도입니다. 그래요? 이게요. 예. 그러니까 별개의 건입니다. 사위의 취업이 있었던 건 2018년의 일이고요. 김정숙 여사가 딸에게 돈을 입금을 한 시기는 2022년 퇴임 이후입니다. 퇴임 이후? 예, 퇴임 이후에. 근데 왜 굳이 자, 들어보셨죠? 지금 윤건영이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김정숙이 문다혜한테 돈을 보낸 게 언제라는 겁니까? 퇴임 이후 2022년이라고 특정을 해줬습니다. 2022년 날짜를 특정해 준 거예요. 2022년. 자, 그런데 우리는요 알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다고요. 어떤 거라는 겁니까? 바로 FIU에 걸린 사안. 김정숙이 문다희한테 돈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FIU가 이상 거래를 검찰에 통보한 사실입니다. 그때도 뭡니까? 똑같은 구조예요. 똑같은 액수. 5천만 원을 문다희한테 다이렉트로 전한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3쿠션으로 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 지금 2020년에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2020년. 우리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정숙이 문다희한테 3쿠션으로 5천만 원을 전달한 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다. 언제? 2020년, 2022년. 그럼 저는 궁금한 겁니다. 우린 김정숙은 도대체 그 현금이 어디서 난 거예요? 네? 우리는 문다희를 넘어서 김정숙한테까지 물어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김정숙이 지인을 통해서 3쿠션으로 문다희한테 돈을 송금한 게 한 차례도 아니고 두 차례. 그것도 액수도 둘 다 5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궁금한 겁니다. 김정숙은 이 돈이 어디서 났냐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김정숙이 언제 돈벌이 해본 적 있습니까? 직업 갖고 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없잖아요. 너무 궁금한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이와 관련돼서 누구까지? 문다혜뿐만이 아니라 김정숙까지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다혜가 집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제주도 별장도 있습니다. 특히 이 제주도 별장을 어떤 돈으로 샀는지 자금 출처를 소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김정숙이 문다희한테 5천만 원을 한 차례도 아니고 2020년, 2022년 3자를 통해서 3쿠션으로 전달했다라는 게 지금 들켜버린 거예요. 누굴 통해서? 윤건영을 통해서. 그러면 김정숙도 소명해야죠.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김정숙의 관봉권. 왜냐? 우리는 사진을 봤거든요. 김정숙이 디자이너한테 옷을 삼에 있어서 관봉권으로 실제 옷값을 치렀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 돈이 관봉권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김정숙은 자금을 소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문재인 돈일 수도 있지. 왜냐? 어쨌든 간에 문재인이 대통령으로서 국민 혈세로 월급 받았으니까.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아니, 김정숙이 지금 밝혀야 될 게 문다희한테 보낸 5천만 원 뿐입니까? 이것도 있잖아요. 옷값. 50몇 벌이야. 50몇 벌. 네? 실제 네티즌들이 찾았을 때 5년간 의상만 178벌, 액세서리만 207개입니다. 이 모든 걸 다 문재인 월급으로 충당이 된다고요? 제가 물어볼게요. 김정숙의 옷값, 김정숙의 액세서리, 심지어 김정숙이 문다희한테 보낸 현금, 그 모든 걸 문재인 5년 내내 문재인 대통령 월급도 충당이 가능하다고요? 우린 봤습니다. 김정숙이 진주반지 돌리는 거요. 네? 진주반지 돌리는 거. 우린 봤다고요. 궁금한 겁니다. 이 돈이 다 어디서 났는지. 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할 때도 상식적으로 이 모든 돈을, 이 모든 현금을 문재인 월급으로는 충당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김정숙은 소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사안을 봄에 있어서 누구까지? 문다혜도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되는 거고 김정숙도 자금 출처를 소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이와 관련된 문제가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이 사안은 문재인을 넘어서 김정숙, 문다혜까지 하나하나씩 퍼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뭘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까? 바로 경제 공동체예요. 실제 검찰도 지금 의심하는 게 뭡니까? 바로 문재인과 문다희가 경제 공동체라는 겁니다. 자, 어떤 구도입니까?
바로 이거죠. 실제 문재인이 원래 문다의 가족들한테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그 생활비가 언제 끊겼다라는 겁니까? 이상직의 항공사에 문다의 남편 문재인 사위가 취직한 이후에 이게 끊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웃긴 건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다시 시작한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시작한 때. 자,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김정숙이 문다희한테 돈을 건넸던 그 2020년. 김정숙이 문다희한테 돈을 건넸던 2022년. 이때는 갑자기 다시 돈을 건넸다라는 겁니다. 이걸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계좌 추적을 했냐면요. 지난 2015년. 그러니까 문재인이 청와대 가기 전까지도 계좌 추적을 해서 뭘 밝혀냈냐? 바로 이걸 밝혀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것인지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취임 전부터 퇴임 후까지 광범위한 기간 동안 문 전 대통령 부부와 딸 가족 사이의 금융 거래 내역도 살펴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5년경 김정숙 여사가 사위 서모 씨의 매형에게 수천만 원을 계좌이체한 내역 등도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자, 지금 어떻다라는 겁니까? 문재인이 청와대 가기 전 2015년에도 김정숙이 누구한테? 문재인 사위 매형한테 수천만 원을 계좌 이체한 내용도 걸려버렸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이 청와대 가기 전에는 돈을 송금해줬고 문재인이 청와대 간 이후에 이상직의 타이스타젯에 서모 씨가 채용된 이후에는 생활비가 끊겼고 서모 씨가 그 회사에 나온 이후에는 다시 돈을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뭡니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다 김정숙이라는 겁니다. 김정숙. 2015년에도 돈을 보냄이 있어서 누구한테? 문재인 사위 서모 씨한테 다이렉트로 보낸 게 아니라 누구한테? 문재인 사위 서모 씨 매형한테 수천만 원을 삼자를 통해서 보냈다라는 거고 더 나아가 뭐까지? 2020년에도 제3자를 통해서 2022년에도 제3자를 통해서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당연히 김정숙도 계좌 압수수색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니까 뭐가 구성되는 겁니까? 경제 공동체가 구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생활비를 받았잖아요. 문재인의 돈이 없이 문다혜가 생활을 못했다라는 것이 하나하나 입증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래서 문재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이와 관련돼 가지고 집정뇌물죄가 검토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집정뇌물죄와 관련돼 가지고 밝히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3자 뇌물죄에 있어서 집정뇌물죄는 뭐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까? 부정한 청탁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관련해서 직무 관련성만 입증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직무 관련성 관련돼서 지금 대법이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자녀 특혜 채용을 뇌물로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 사안에 있어서 입증할 건 뭐라고요? 경제 공동체라는 겁니다. 말인즉슨 문재인과 문다혜가 독립된 가구가 아니라 하나의 가구라는 걸 입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상 따로는 살고는 있지만 경제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문재인의 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김정숙이 여러 차례 수천만 원을 제3자를 통해 전달했다라는 게 계좌 추정을 통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경제 공동체로서 문재인을 집정뇌물죄로 충분히 기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다. 증거가 마련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문재인은 뭐 하는 겁니까? 영장의 피의자로 적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검찰이 하나하나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문재인은 당연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문다혜, 김정숙도 당연히 수사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어제 문재인이요, 느닷없이 SNS에 글이 아닌 영상 하나를 올렸습니다. 영상 하나. 자, 그 영상이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피의자 적시 후 첫 SNS 글을 올렸는데 흐린 하늘에 통도사 메밀 앞에서 이렇게 올렸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것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감성 터집니다. 네. 자, 실제 어제 문재인이 올린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자, 보시는 것처럼
뭐 통도사 메밀밭 앞에 가자고 문재인이 저렇게 막 지켜보고 있는 네, 뒷모습을 누군가 찍어가지고 저렇게 올려줬다라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이거 문재인이 직접 찍은 거 아닙니다. 누가 찍어준 거예요. 누가 찍어줬다는 건 뭐겠습니까? 야, 이거 우리 찍어서 올려보자 라는 의도가 다분하다라는 것이죠. 자, 문재인이 이렇게 감성 터지는 네, 이런 영상을 올렸다라는 것인데 결국 뭐겠습니까? 네, 결국은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죠. 피해자 코스프레. 네, 우리 국민들한테, 특히 대깨문들, 특히 문재인 지지자들한테 야, 문재인이 지금 이렇게 외롭다. 문재인이 흐린 하늘에서 이렇게 지금 메밀밭을 지켜보고 있다 라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참 눈물 난다 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건데요. 저는 이런 가운데 문재인한테 한마디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셨겠지만 문재인이 지금 어떤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까? 뒷모습만 보여주고 있잖아요. 뒷모습.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문재인 씨 눈을 만졌으면 앞모습도 보여주세요. 눈을 만졌으면. 아니 눈을 이렇게 예쁘게 만졌으면요 뒷모습만 보여줄 게 아니라 앞모습도 보여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왜 뒷모습만 보여줬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영상 다시 찍으세요. 뒷모습만 보여주지 말고 눈과 관련돼서 예쁘게 했으니까요 앞모습도 보여달라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